워렌 버핏이 역시 그래서 뭐 캔디나 사고 콜라나 사고 그냥 운 좋았던 할아버지, 일가구 일주택 유지하면서 시골에서 살면서 햄버거나 먹으시는 소탈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젊은 날의 워렌 버핏은 빌라 왕은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분이었네요. 난 진짜 버핏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완전 새로운 면모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 언더스탠딩 2부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탄생. 재탄생이라는 네. 워렌 버핏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번 거냐. 네. 우리는 뭐 애플에 투자해서 벌었지 투자의 그것만- 신이지. 그것만 알고 코카콜라, 있는데. CG 캔디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는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번 거고 초기에 젊은 버핏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보면 야, 흥미진진했습니다. 버핏의 투자의 완전 초창기. 버핏의 탄생을 예. 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 막 해부해서 매우 자세하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 1부에서 네. 다 얘기해드렸거든요. 저희가 다시는 리바이벌 안 할 거고요. 예. 궁금하시면 네, 1부를 보시고 알아서 찾아서 예. 보시면 된다. 2부로 지금은 이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버핏이 몇 살입니까? 네, 버크셔 자. 해서웨이를 인수했고 네. 거기서 이제 흑자 전환해서 번 돈으로 예. 보험회사도 하나 인수해서 이제 보험회사 들어오는 고객 돈이 다 이제 버핏의 종잣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예. 배웠는데. 네. 그래서 67년 아까 보험사 하나 인수한 거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훅 하면서 지나가면 69년에 일리노이 내셔널뱅크라는 은행을 인수합니다. 은행을 은행도 인수해요? 있어요? 이것도 남의 돈인데. 이것도 남의 돈 먹기. 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 뉴스페이퍼, 블랙커 프린팅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신문사를 샀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내 돈이 아니라 고객 돈으로 산 거죠? 이런 것들은. 버크셔 해서웨이로 산 거죠 지금. 보험회사 돈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 개인 회사에 있는 번 돈으로? 아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로 산 겁니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산 예. 거겠지. 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보면 이미 벌써 섬유화지, 보험화지, 은행화지, 출판까지 하는 이제 그런 다각화된 기업으로 이제 변했고요. 예. 이 표에 이제 보시면 섬유는 순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계속 줍니다. 적자도 나고. 네. 하지만 아까 깊게 살펴봤던 보험사는 67년에 인수했는데도 벌써 비중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3분의 1에 해당했고 은행도 69년에 인수했으니까 이때도 꽤 상당 비중을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7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던 자기자본 이익률이 1969년이 되면 18.1%로 이제 상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그러네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고요. 와, ROI 엄청 좋아지네. 그래서 1970년대로 넘어가면 여기부터 이제 기업이 많이 나옵니다. 보험업에서 일단 확장을 계속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음.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보기는 힘들고 예. 이제 계략적인 표로 보여드리면 와. 보험 부문에서 일단 홈앤드 오토라고 요 밑에 있는 자동차 보험사 보험회사인가 보네. 인수했고요. 사이프러스라는 곳은 종업원들 상해보험 하던 보험사였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 진짜 보험회사 좋아하는구나. 예. 남의 돈 요거 진짜 네. 무주공산이었나 보다. 예. 정말. 이래서 보험회사를 어. 정부가 네.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 많은 거지. 어? 와. 이랬다가 만약에 투자 실패했으면 이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가입자가 있는 보험 거죠. 가입자가 입는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은 현상수배 되고. 네. 그래서 네. 보험사가 그럴 때 네. 이제 뒤를 받쳐주는 보험사의 보험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재보험사가 있고 예. 그 재보험 사업도 직접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가 워낙 그 보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하면서 다 유보해서 재투자하니까 주식으로 벌고 또 보험 투자해서 벌고 그러니까 현금은 계속 쌓여가고 재보험사도 보험사의 보험을 다시 인수하니까 거기서 다시 플로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직접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음. 그래서 요 옆에 보면 네. 원백 밀즈라는 게 이게 이제 75년에 인수한 또 섬유공장입니다. 선우. 네, 75년 전 이건 몰랐거든요. 네. 75년에 섬유공장을 또 인수했고 이게 섬유 사업이 너무 계속 하락하니까 예. 이걸로 약간 이제 버퍼를 제공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쭉 됐고 예. 이제 시즈 캔디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보험회사 아닌 것도 인수했죠. 예, 맞습니다. 버핏이 이제 투자에 활용했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요. 예. 처음에 버핏 파트너십으로
이제 버크셔스에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네.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찰리 먼거랑 데이비드 샌디 고치먼이라는 이제 사람이랑 어떤 백화점 인수하려고 다이버시파이드 리테일링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투자를 했고 그거 말고도 버핏 파트너십이 1965년 그러니까 버크셔를 인수한 해에 찰리 먼거랑 같이 블루칩 스탬프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예. 저기 뭐예요? 이게 이제 경품권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경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기업한테 판매를 하면 네. 유통기업이 이거를 고객한테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사면은 뭐 경품권 뭐 예. 그래서 이거를 모아 가지고 뭐 청소기도 바꾸고 뭐 아니면 뭐 세탁기로 바꾸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포인트 예. 같은 거네.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 경품권을 고객이 한테 가져간 이후에 실제로 모아야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 해가지고 사탕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아 낙전 수익을 먹는구나. 예,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야, 사실 이것도 그것도 보험회사랑 플로트입니다. 똑같네. 예. 아, 그래서 저걸 사는 남의 거예요. 돈, 남의 돈. 남의 돈 안 찾아가는 애들 있고 찾아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야. 맞습니다. 그런 걸 하는 회사였고 진짜 나쁘다 정말. 근데 여기 정말 이제 현실을 보여주네요. 이야. 아니 돈은 이런 규제 난 차익에서 먹는 난 거지. 경복권 왜 사? 그 회사 왜 사는 애 있어? 시간이 흘러서 69년이 되면 버핏 파트너십은 청산하고요. 예. 버핏 파트너십이 버크셔 다이버시파이드 블루칩 주식을 보유했었으니까 예. 파트너들은 그 주식을 돌려받습니다. 현금 조금이랑. 음. 그래서 버핏은 이때 이제 버크셔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됐고 원래는 버핏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유했었는데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요 다이버시파이드라는 데가 아까 그 백화점 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백화점을 2년 만에 팝니다. 사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저건 돈이 안 예, 보였나 그냥 뭐 보죠. 이거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산 돈에서 $100만 정도 손해 보고 바로 처분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버크셔랑 블루칩 스탬프 주식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지금 계속 엮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크셔는 또 72년에 블루칩에 또 주식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시즈 캔디라고 이제 그 사탕 파는 그 초콜릿 같은 거 파는 회사는 사실은 버크셔가 직접 투자한 곳이 아니고 블루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블루칩도 보면은 버크셔처럼 복합 기업을 향한 여정을 밟고 있었고요. 이 버펄로 이브닝 뉴스라고 버펄로라는 데에서 일간지 1등하다가 나중에 일요판 신문도 1등하게 되는 신문사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블루칩 스탬프로 인수한 겁니다. 신문사는 돈이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건 왜 근데 인수했을까? 신문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구독 매출이잖아요. 예. 버핏은 일단 그거에서 요걸로 사업비 확보. 구독을 하면 사업비는 왜냐하면 일단 내고 보는 거잖아요. 예. 사고 나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독한 분들은 미리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구독 매출이라는 성격 플러스 예. 버핏이 그때 조금 더 주목했던 건 요 한 지역에 미국에서 어떤 한 도시나 지역 단위로 신문사가 2개씩 살아남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지역신문 예. 하나죠, 하나. 하나가 계속 예, 살아남았고 예. 그것에 주목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던 버펄로 지역에 요거를 인수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광고 수입이 꽤 커질 테고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전빵이다 이거죠. 사실 안전빵 자기가 몰아주면 된다 이거죠. 자기가 몰아주면 가이코 광고 넣고 맞습니다. 다른 사실 광고 넣고 하면 된다. 버핏이 신문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게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어디서 본 게 버핏이 지금까지 인수한 신문사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라고 들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고 어. 조그마한 거 이제 다 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요것 절대 안 망한다고 절대 안. 예. 신문사 샀더니 절대 안 망해. 요것도 이제 시즈 블루칩으로 했던 인수였고요. 네. 이게 웨스코 파이낸셜이라고 작년에 작고하신 그 찰리 먼거가 이제 여기 꽤 오랫동안 회장하셨었는데 요거는 원래 저축 대부 사업 하던 데였습니다. 여기 뮤추얼 세이빙스 앤 운드라는 여기가 자회사인데 러시앤 캐시 같은 거, 예, 산화머니 이런 거 인수했다는 거죠. 그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산업, 욕 먹는 산업이 돈 되는 사업이라니까. 근데 요게 이제 규제 환경이 변하면서 음. 요게 아니게 됐다라고 했을 때 80년 정도에 이걸 바로 이제 대부분 처분해 버리고 사업을 여기서도 뭐냐면 버크셔랑 같이 제너럴 푸즈라고 식음료 브랜드 많이 가진 회사였는데요. 네. 이런 데도 버크셔랑 웨스코랑 같이 투자하고 네, 디트로이트 인터내셔널 브릿지라는 유료 교량 도로 소유한 회사였는데 그것도 같이 투자했다가 딴 데 인수되면서 이제 처분하고 나왔고 같이 보험사도 만들었습니다. 버크셔랑. 네, 여기 웨스픽이라는 재보험사를 또 설립했었고 저희가 보통 버크셔만 이제 복합 기업을 해야 되고 다각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블루칩 그리고 웨스코 파이낸셜도 버핏과 먼거의 이 이제 영역 안에서
그런 여정을 계속 밟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네. 다양했네요 정말. 맞습니다. 저것도 벅셔 해서웨이처럼 투자 회사로 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경품권 아까 설명드린 게 여기 프로모션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80년은 조금 튀었는데 비중이 계속 줄고 또 사탕으로 표현되는 시즈 캔디가 이제 블루칩을 이끄는 거죠. 아, 저 돈으로 티시 캔들을 인수했구나. 예, 요 블루칩으로 시즈 캔디를 인수했고, 그래서 여기 웨스코 파이낸셜도 이제 블루칩으로 투자했었던 곳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요게 197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한번 지배 구조를 정리합니다. 원래 그 백화점 살려고 먼 거랑 같이 만들었던 회사 다이버시티파이드랑 버크셔 해서웨이랑 1978년에 이제 버크셔가 얘를 인수하는 식으로 합병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83년에 이 블루칩도 인수하고 네, 버크셔가 흡수 합병해요. 그러면서 벅셔 덩치가 어마어마해지는군요. 저기가 각자 중간 투자 회사처럼 투자들을 맞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산하에 있던 회사들이 다 버크셔 산하로 다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손자 회사 격의 회사들이 많이 생긴 거고 요때 이제 뭐 세금 이슈도 있어서 요 지배 구조를 정리했다라는 얘기도 봤는데 네. 요 저자가 이제 좀 주목한 포인트는 블루칩 스탬프가 왜 이렇게 83년에 가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뭐가 오래 걸렸? 합병하는데요. 어차피 사실 블루칩은 지분율이 거의 요 78년 이후에는 지분율이 60%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근데 5년이나 뒤에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블루칩 스탬프가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돼서 요거를 버크셔 주식이랑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교환 비율이 너무 약간 싸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사업을 잘 해나가다가 84년 정도 돼서 블루칩 스탬프의 가치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 지분 많은 맞습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나 다른 주주들이 많은 지분의 가치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타이밍 결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분을 올렸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해냈네. 뭐 버핏은. 기다리고 야. 기다려서 야 네. 진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합병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군요. 야. 그래서 버크셔가 이제 복합 기업이 사실상 1972년 정도 되면 섬유 부분 자산이 보험 부문의 10분의 1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비중이 훨씬 큰 그 사실상 보험회사였던 거죠.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예. 그리고 아까 열심히 봤던 요 플로트라는 총 책임 준비금이 79년이 되면 2억 3,100만 달러까지 이제 상승하는데 요게 연평균 증가율이 70년부터 연평균 20.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 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버크셔의 세부 보험 그 사업 부문별로 보면 요 괄호 친 게 이제 마이너스 수치를 표시한 건데 예.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험이 좀 나쁘면 은행이 잘하고 블루칩 스탬프가 잘하고 또 보험이 잘할 때는 또 어디가 조금 안 좋다가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큰 문제를 겪지 않고 그랬다. 해왔었고 예. 제가 이제 아까 계속 뒤에 다루겠습니다라고 했던 왜 이거 버크셔 인수가 이렇게 멍청한 실수였냐 요거를 네, 간단히 다뤄보면요. 85년이 되면 플로트가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자가 분석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버크셔 20년 전에 플로트 5억 달러 달성 가능했었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5년에 5억 달러 플로트로 가진 회사에 접근할 수 있었다. 네, 그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저것도 그게 뭐죠? 무슨 말- 저것도 그게 뭐야? 무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드리면 아멕스가 지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회사를 다들 다 잘 아시고 예. 60년대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여행자 야. 수표 사업이었습니다. 여행자 수표 뭔지 알아요? 요즘엔 잘 카드 쓰니까 안 쓰는데 예. 현금 갖고 다니면 당연히 강도 만나고 그러면 못 그거 찾으니까 걱정이니까. 여행자 수표라고 해서 은행이 저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발급하는 네. 예. 그냥 그 별 수표 같은 저 때는 카드보다 여행자 수표가 중심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1958년에 아멕스가 신용카드 사업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업이 이때 약간 스타트업 내부 스타트업 같은 거였고 예. 오히려 여행자 수표가 수표가 훨씬 잘 본업이었고. 30년 전에 저 배낭여행 할 때 우리나라에서 여행자 수표를 환전해서 갖고 갔어요. 수표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나 그때는 유로가 없었을 때니까 내가 내 돈 200만 원이 있으면 내 돈 200만 원을 여행자 수표로 갖고 가서 그 동네에 가면 환전소에 가면 여행자 수표를 이렇게 하나씩 주면 그 나라 돈으로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행자 수표 받아서 그 돌고 돌다가 이제
그 선전소 주인도 여행자 수표 발행한 곳에 가서 이제 돈 달라고 하겠죠. 그럼 내가 한국에서 떠날 때 여행자 수표 200만 원어치 사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고 나서 돌아가는 그 기간 한 2달 동안 그 돈 먹는다는. 정확히 그거고요. 개별 단위로 보면 이게 2-3달 만에 한 번씩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넓게 이걸 많이 모으고 보면 사실 되게 일정하게 그 플로트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멋지다. 멋져. 그러니까 이게 65년에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아멕스가 1965년에 5억 달러 돌파한 거랑 버핏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예. 사실 버핏 파트너십으로 1964년에 그때 버핏 파트너십 운영하던 자산의 40%를 몰빵 투자합니다. 아멕스에. 예. 예, 요때가 뭐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고 요 자세한 건 너무 긴데 예. 네, 어쨌든 뭐 얘네가 사기당해가지고 잘못된 창고증권 발행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아멕스가. 예. 아멕스가. 그래서 70몇 달러 하던 게 35달러까지 내려갔고 음. 버핏이 그거를 낚아챈 거죠. 정확히 35달러인지는 모르지만 요 근처에서 샀고 요때 40%를 투자한 거였는데 5%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거든요. 예. 1,300만 달러로 5% 지분을 확보한 거죠. 근데 요거는 2년 뒤에 팝니다. 다. 예. 네, 한 2천만 달러 벌었고. 그래서 버크셔에서도 나중에 아멕스 지분을 67년에 사서 이제 100만 달러 정도 샀는데 요게 그때는 주가 다시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0.3%밖에 안 됐고 요것도 은행 인수하면서 좀 많이 현금화하고 예.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버크셔가 아멕스 지분을 사는데 그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누적액이 13억 달러입니다. 근데 요게 2022년 기준 지분율이 20%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64년에 버핏이 운용자산 100% 투자했으면 아멕스 지분을 12.5% 확보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다룬 인수 사례를 보면 부채도 적절히 쓰고 아니면 먼 거랑 같이 또 인수했던 데 썼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안 쓰고 아멕스에 다 몰아넣었다면 예. 20%에 육박하는 지분은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멕스의 현재 최대 주주거든요. 이야. 지분 20% 정도로. 그러니까 그랬다면 5억 달러를 65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했을 거고 예. 지금 버크셔는 이것보다 훨씬 몇 배는 더 큰 회사가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버크셔 인수가 멍청한 실수였다는 것은 물론 버크셔가 이상한 회사, 그러니까 형편없는 회사여서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 대안과 비교해 보면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숫자로 좀 검증을 해보는 거고. 섬유회사 적자 전환한 거 다시 흑자로 돌리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아까운 인생 5년을 낭비하면 어떡하냐. 네. 차라리 요거 그냥 더 샀어. 요거 가지고 투자했으면 됐지. 그 돈으로 그쵸. 이렇게 남의 돈 쌓여 있는 회사 투자했으면 그 돈으로 네가 굴리는 돈이 얼마나 늘어났을 텐데. 그래서 67년 정도가 되면 버핏 파트너십이 운용자산이 1억 달러를 넘거든요. 네. 근데 1억 달러 가지고 아멕스가 좀 주가는 올랐겠지만 거기다 다 했으면 굳이 이렇게 안 돌아왔어도 된다. 20년간 사실 돌아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년 전에 이미 버핏은 그 레벨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찌됐든 알겠어요. 버핏은 네, 지금까지 85년에 시가총액이 31억 달러였는데 지금 9,027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상승했고 짧게 이제 제가 네. 요걸 이제 정리해 보면 네. 예. 이 책을 읽고 자본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꽤 오랫동안 잘해왔고 그리고 변화에 조금 유연하게 적응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해야만 이거는 좀 게임이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진짜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고 저는 일관되게 버핏의 전략은 플로트? 레버리지. 돈이 모인 걸 맞습니다. 사서 내 그 돈 돈으로 아닌 투자한다. 레버리지가 결국은 나쁜 건 아니라 네. 나는 더 이상 불릴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예. 이 돈을 누가 좀 굴려줘. 나는 이자만 받을게. 라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수요가 있어요. 수많은 소극적인 돈덩어리들을 실제로는 적극적인 기업가든 투자자든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더 굴려서 이 세상의 부가가치 높이는 게 이게 경제활동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축만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무슨 뭐 약간 좀 위험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줄타기 하는 사기꾼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나쁜 거죠. 그렇긴 하나 이제
워렌 버핏이 역시 그래서 뭐 캔디나 사고 콜라나 사고 그냥 운 좋았던 할아버지 여전히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1가구 1주택 유지하면서 시골에서 살면서 햄버거나 먹으시는 소탈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젊은 날의 워렌 버핏은 빌라 왕은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분이었네요.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버핏을 보고 배워야겠지만 그게 배우는 방식이 가서 이걸 회사를 바꾸고 사업을 바꾸고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복합기업 만들고 이런 구조를 보다. 개인 투자자가 배우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예. 좋은 자본 배분 플레이란 어떤 건지 이제 그거를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혹은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자는 취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완전 나 진짜 버핏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완전 새로운 면모네.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 부자들 중에는 사람들은 착한 부자와 나쁜 부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그냥 그런 부자는 없다. 그리고 그걸 착하고 나쁘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아니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 같아요. 우리는 그 기회를 야박하고 교활하게 잡는 사람들을 나쁜 부자라고 하고 네. 리스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죠. 아닙니다. 하잖아요. 왜 3프로 TV의 러시안 캐시 사장님 안 부릅니까? 안 나오주셔가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야, 벅쇼 해서웨이의 재탄생. 야, 흑역사네 흑역사. 흑역사. 제 생각보다 재밌네. 저는 솔직히 이거 한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재미없는 거 아니야 오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야, 네. 워렌 버핏의 아주 교활한 면도 본 것 같고 이 사람 진짜 아니,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이 사람. 일관성. 또 그럼 제가 또 변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왜 교활합니까 이게? 아니 그 교활하다는 게 아니 꼭 잠자고 나쁜 겁니까? 있는 그 바보 같은 돈 덩어리들을 네. 내가 가서 굴려서 한 교활한 뭐가- 단어를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약간 교활한 면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보면 교활하십니다. 아, 교활한 안 대표. 책 저자도 이제 야 이거 왜 알아야 되는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 버크셔에서의 주주들 혹은 요 수많은 그 밑에 있던 기업들의 예. 주주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버핏만큼은 못 벌었어도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을 많이 가진 회사고 네. 그러니까 그 사업 자회사가 직원들도 고용하고 또 그 회사랑 거래하는 또 지역의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접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1년 법인세 중에 버크셔에서가 부담하는 게 법인세 세입 중에 아니죠. 1년 세입 중에 1.5%를 버크셔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버크셔가 그냥 투자 잘해서 그런 할아버지 회사가 2명 아니고. 세계 최고 부자 된 그게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요 책에서는 85년이 마지막이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더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지주 회사로 이제 그러니까 변화했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치 있는 주식,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최대한 이빠이 레버리지가 정답이다. 차근차근 저축으로 모은 돈으로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다가는 우리 인생이 3,000년이어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보여줬네요. 레버리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저도 네. 좀 빚을 내볼까 합니다. 좀 빚이 없어가지고 요즘. 그게 우리나라에선 전세 아닙니까 전세. 정확히 알겠습니다. 남의 자, 돈으로. 자, 벅쇼 해소웨이의 재탄생. 야. 오늘 아주 재밌게 네. 잘 읽었습니다. 뭐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네. 불의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빈틈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저는 그게, 아주 그 치밀함이 약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슬슬 어? 이제 악의 세계로 넘어오고 계신 교활한 안 대표님. 야, 네. 야 이런 거 FM 미디어에서 안 내주고 예. 우리 저 출연해주신 그 변영진 대표님이 조금만 바쁘셨으면 이런 책은 못 나왔겠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발견하셔가지고 이 책을 출판사에서 발견해서 이거 번역할 테니 누구 어디 만만한 번역가 없어? 이렇게 찾아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책을 번역하셔야 됩니다. 내가 번역해줄게요. 출판하셔야 됩니다. 네. 하고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와 예.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협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혹시 이거 좋은 책 같은데 잘 팔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판권을 확보하신다면 제가 번역하겠다.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뭐 순위가 좀 괜찮은 편이라 네. 예, 사실 잘 팔리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독자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다 사시는 거니까. 그럼요. 예.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였다면 책 제목이 악의 축 워렌 버핏입니다. 그랬으면 반 100만 부 팔리는 건데. 재탄생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이거. 뭡니까 이게 버핏에서의 네. 탄생도 아니고 재탄생이에요. 이게 원서는 제목이 자본 배분입니다. 자본 배분. 자본 배분. 야 그냥 진짜 캐피탈 도심하다 그건 로케이션 진짜 끝이고. 저거 망하려고 작정하고 지은 제목 악의 같은. 축 워렌 버핏 교활한 찰리 먼거. 이게 제가 붙이는 책 제목이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 그러나, 대표님.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